저는 럭셔리 전기차 업체 루시드의 한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급 전기차를 제가 한번 타볼 예정인데요. 루시드는 올해 수요 약세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생산 차질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올해 생산량 목표치를 시장 기대 이하로 제시한 건데요.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이 같은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루시드의 성능을 저와 함께 점검해 보시고 쟁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운전해본 차량은 루시드 에어의 최상위 트림인 그랜드 투어링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차량인데요. 가격은 13만 8천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원화로 따지면 1억 8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050마력의 제로백이 3초에 불과할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배터리 완충 시 기준으로 최대 516마일, 830km를 달릴 수 있어서 주행 거리도 뛰어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을 시승해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와우, 외관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뽑았고요. 깜빡깜빡이네요.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입니다. 내부는 럭셔리 차량답게 굉장히 넓었습니다. 직접 주행을 해봤는데 역시 전기차 특유의 엑셀을 밟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가속된다는 느낌이 납니다. 페달을 떼면 거의 속도가 훅 떨어지거든요. 그거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코너링도 되게 좋고, 그리고 되게 빨리 이렇게 가속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특성이긴 할 텐데요. 그리고 또 뭔가 좀 더 편안한 느낌? 운전할 때 되게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고급차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도 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 모드도 이용해봤는데요. 아직은 레벨 2 수준이었습니다.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정 속도로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Did you want to try the race mode? 와우,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The reaction to my. 그리고 분명한 건 안정적인 승차감이었습니다. 역시나 럭셔리 전기차의 대표 주제 잡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력에서만큼 테슬라의 뒤를 이을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꼽힐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전기차입니다만 올해 수요 약세라는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잘 만든 차량을 잘 팔아야 하는데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시드는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해 생산량 전망치를 10,000대에서 14,000대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저블 알파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추정치 평균인 21,815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루시드는 지난해 생산에 문제를 좀 겪었는데요. 지난해 초 생산량 목표를 20,000대로 제시했다가 두 차례나 하향 조정했죠.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약화되면서 주요 부품을 확보하고 제품을 배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산량 목표를 2월에 12,000에서 14,000대로 낮췄고 8월에는 6,000에서 7,000대까지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품 조달과 물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생산 속도를 끌어올렸지만 작년 총 생산량은 7,180대에 그쳤습니다. 물론 이제 수정한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긴 했죠. 하지만 처음 제시했던 목표치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고객에게 인도한 차량은 4,369대로 나타났습니다. 생산한 차량의 60%가량만 인도되고 나머지가 재고 상태로 남아있는 거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또 중요한 지표는 루시드의 예약 물량인데요. 작년 11월에 34,000여 대에서 올해 2월 21일 기준 28,000여 대로 6,000대 이상 줄었습니다. 루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예약이 크게 구속력이 없고 적은 돈만 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가 약화됐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루시드는 이번부터는 이제 다음부터는 예약 물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시승했던 날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대기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재고 물량이 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피터 롤린스 루시드 최고 경영자 요 분인데요. 롤린스 CEO는 생산은 더 이상 병목 현상을 겪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생산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보수적인 생산 목표를 제시한 거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다면 수요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면서 롤린스 CEO는 올해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놀라운 제품을 전 세계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영업과 마케팅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고객 인지도 제고에 온 힘을 쏟겠다는 거죠. 자기들의 제품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동차와 우리 회사를 아는 사람조차도 적다. 이 문제 결국은 해결이 가능한데 그래서 올해는 고객의 인식을 넓히는데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루시드의 4분기 실적은 사실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매출은 2억 5,57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2,640만 달러보다 10배 가까이 늘긴 했지만 월가의 추정치 3억 3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년 전에는 루시드의 대표 모델인 에어 세단을 막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라는 걸 감안해야 되겠죠. 그럴 때보다는 10배가량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월가의 추정치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순손실은 4억 7,260만 달러입니다. 물론 이게 전년 동기 10억 5천만 달러에서 55% 감소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요가 회사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루시드의 잠재적 시장은 어느 정도일까? 접근 가능한 시장을 추정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장밋빛 전망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쉐리 하우스 루시드 CF는 대량 생산 능력으로 설계된 라인에서 소량으로 차량을 생산하면서 인건비 및 간접비로 인해서 총이익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생산량을 늘려야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면 아직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루시드의 수요 약화에 주목하면서 부정적인 전망들을 쏟아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원래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견지했던 곳인데요. 단기 수요 약화에 직면했다면서 루시드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생산량 전망이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7,000대를 예상을 했는데 회사는 최대 14,000대를 제시했죠. 격차가 좀 큰 거죠. 그리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생산이 더 이상 병목 현상을 겪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요청대로 정확하게 차량을 배송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요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해 투자할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드가 가장 매력적인 전기차 EV 스타트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 경영진의 경험을 고려해서 다른 경쟁사보다 더 나은 위치라는 겁니다. 이 롤린스 CEO가 이전에 지금 테슬라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죠. 그러면서 특히 루시드가 현금 흐름 차원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2027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루시드가 제대로 주식시장에서 질주하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BNP 파리바도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요. 가장 박한 평가를 주고 있던 모건 스탠리는 기존 매도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5달러로 42.92% 하락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기존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목표 주가는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루시드의 주가는 지난 한 주 동안 약 20% 하락했습니다. 27일 날 2.94%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주 하락폭을 만회하는데 좀 역부족이었고요. 올 들어서는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루시드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크게 오른 적도 있었죠. 요 날이었습니다. 요 중간에 이렇게 훅 뛰었던 날이 있었죠. 그때 상승분을 반영하면 올 들어서 2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32%, 1년 전 주가에 비하면 66.8%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도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는 지난해 초 전기 트럭 500대를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형 트럭 131대를 인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목표의 4분의 1에 불과했던 거죠. 작년에 두 차례 목표를 하향 조정해서 300대로 줄였지만 그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올해 인도 예상도 375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둔 전기차 스타트업 로즈타운 모터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난해 픽업 트럭 인듀어런스를 단 41대 생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초 생산 목표 500대 크게 못 미칩니다. 올 들어선 성능과 품질 문제로 1월부터 생산과
고객 배송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참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참 이 당초 목표에 대해서 크게 부족했구나, 생산량이나 인도량이. 그런 얘기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생산 속도를 끌어올려야 되고 또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 판매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과연 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면서 쾌속 질주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